운동량도 좀. 운동량이라는 걸 알아야 하는데 운동량은 무엇이냐? 질량과 속도의 곱이에요. 나눠죠. 그래서 P는 mv를 외우고 있어줘야 됩니다. 크기는 물체의 질량과 속도에 비례할 수밖에 없어요. 왜? 질량과 속도를 곱했으니까 얘네에 비례해야죠. 그 다음에 방향은 속도의 방향과 같아집니다. 자, 그래서 뭐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물체는 뭐 한 방향을 플러스로 정했을 때 그 반대 방향은 마이너스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자, 충격량. 충격량은 우리 이미 다 뭐 중학교 때 통합과학에서 다 배웠어요. 충격량이란 운동량의 변화량이나 마찬가지. 그리고 작용한 힘과 힘이 작용한 시간의 곱으로 나타내 줄 수도 있다. 힘과 시간의 곱으로도 나타내 줄 수 있기 때문에 충격량의 단위 자체가 뭐가 돼요? n 곱하기 s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충격량과 운동량은 단위가 결국엔 같다라고 봐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얘 자체가 뉴턴이라는 것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이기 때문에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요거예요. 여기다가 지금 시간을 곱한 거잖아요. 여기다 시간을 곱하면 얘랑 얘가 사라져서, 그쵸? 뭐가 돼요? 운동량이랑 단위가 같아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단위가 같은 것끼리는 더하고 빼기가 가능해요. 그래서 뭐야? 충격량이 운동량의 변화량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운동량의 변화량이라는 게 뭐예요? 운동량을 더하거나 빼주는 거야. 요게 충격량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충격량의 방향은 힘의 방향과 같아야 되죠. 그래서 선생님 운동량이나 충격이나 단위가 같은데 굳이 나눠서 배우는 이유가 뭐겠어요? 의미적으로 다릅니다. 자, 운동량은 방향을 속도로 따라가지만 충격량은 방향이 힘을 따라갑니다. 항상 운동 방향과 힘이 방향이 같았었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 감속하는 운동 같은 경우에는 운동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운동량과 충격량은 방향이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단위가 같다는 거 여기 나와 있고요. 밑으로 내려가서 우리 거기 식을 정리해 볼 겁니다. 자, 여기 나온 식이 뭐냐? 충격량과 운동량이 어떻게 유도될 수 있느냐 보는 거예요. 자, F는 ma라는 가속도 법칙에서의 이미 공식이 있었어. 그쵸? 자, 여기서 우리가 A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 요걸로 나타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는 충격량이죠.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의 변화량인데 충격량은 이거랑도 똑같아. 왜? 아까 얘기했죠? 이게 뭐겠어요? 운동량의 변화량이죠. 왜? 이거를 다시 풀어서 쓰면 m 곱하기 이거잖아. 그쵸? 요거는 mv2 빼기 mv1이랑 같은 값이에요. 이게 뭐야?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준 거잖아요. 운동량의 변화량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운동량의 변화량. 그죠? 그래서 우리 물체에 작용한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랑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R자임에 따른 운동량의 변화는 어떻게 되느냐? F는 m에서 출발을 해서 여기까지 같은데, 자, 여기서는 여기까지 그냥 얘기하고 끊고 따로 얘기한 건데 여기서는 이어지죠. 뭘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자, 요 V를 m을 이제
얘를 풀어준 다음에 이렇게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로 풀어준 다음에 m을 분배 법칙으로 곱해준 거죠. 그러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이 같은 거죠. 근데 얘가 사실 뭐야?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이거란 말이에요. 그쵸? 운동량의 변화예요. 그죠? 아, 그럼 뭐다? 힘은 운동량의 변화량을 시간으로 나타내요. 같다 라고 할 수 있는 거. 그쵸? 정해진 시간 만에 운동량이 얼마나 변했느냐로 힘을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외력에 의한 운동량의 변화. 외력이 작용했다는 건 가만두지 않고 밀거나 당기거나 힘을 주었다는 거예요. 자, 이 물체가 원래 처음에 속도를 가지고 있었을 거고 얘 질량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외력을 주게 되면 운동량의 변화가 생긴다라는 거. 왜? 우리 충격량이 뭐였어요? 힘 곱하기 시간. 즉 힘이 있다면 그리고 시간이 흘렀다면 충격량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발생한 충격량으로 얘가 새로운 운동량을 얻게 되죠. 속도가 V0에서 V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충격량을 더해주니까 MV0에서 MV가 됐다 라는 얘기를 하고, 반대편으로 작용했다면 뭐 이것도 근데 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얘도 MV0에서 MV가 된 건데 더 작아진 거죠. 그렇죠? 충격량이 반대로 작용했기 때문에 운동 방향으로. 그렇죠? 그렇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보존 법칙이죠. 이 운동량이 보존이 된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이 활용을 할 수 있고, 대신 조건이 있어요. 이 운동량이 보존되기 위해서 아까 봐봐. 아까 MV0였는데 MV로 운동량이 바뀌었죠. 그건 뭐가 있었기 때문에? 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가 건드려준 게 아니면, 외력이 작용한 게 아니면 운동량은 보존된다. 이게 운동량 보존 법칙이에요. 그래서 조건이 필요합니다. 알짜 힘이 0이어야 돼요. 알짜 힘이 0이라는 말은 내가 힘을 추가적으로 준 거야, 안 준 거야? 안 준 거예요. 걔를 그대로 놔둔 거예요. 그랬을 때 운동량이 변하지 않고 일정하다라는 게 보존 법칙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얘는 뭐 충돌 전에 M1과 V1을 가진 물체, M2와 V2를 가진 물체가 있었어. 얘는 운동량 뭐예요? M1V1이랑 M2V2잖아. 그렇죠? 근데 충돌을 했어. 충돌을 할 때는 충격량이 반드시 어느 방향으로 발생해야 되냐? 서로 반대 방향으로 충격량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충격을 원래 운동 방향과 반대로 충격을 받고, 얘는 원래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충격량을 받았으니 얘는 속력이 증가하고 얘는 감소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 값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뭐가? M1V1 더하기 M2V2는 M1V1 다시 더하기 M2V2 다시랑 같아야 한다. 이게 바로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밑에 이제 실험이 나와 있는데 보지 않아도 되고, 자, 여기 봅시다. 두 물체가 운동을 하고 있을 때 운동량이 보존이 되는데, 보존이 뭐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운동량 보존 법칙은 두 물체가 충돌하는 경우 외에도 한 덩어리가 되거나 분리되는 경우에도 생길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 덩어리가 되는 경우를 볼게요. 자, 한 덩어리가 되는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줘야겠어요? 처음에가 아니라 이 물체의 운동량, 요 물체의 운동량을 더해준 게 충돌하고 나서도 이 물체의 한 물체가 됐잖아요. 그럼 둘이 질량이 더해져야 되겠죠. 요거와 값이 같다 라고 나타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분리되는 경우는 뭐예요? 자, 각각 가지고 있었던 운동량이 자, 분리 전에 얘네 속도 둘 다 얼마예요? 둘 다 0이야. 가만히 있었잖아요. 그쵸? 어차피 운동량의 합은 0이야. 그러니까 충돌 후에도, 분리 후에도 어때야 된다? 얘 질량과 얘 질량이 있을 때 MBVB가 MAVA랑 같아요. 방향이 다르고. 그쵸? 방향이 반대고 같아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운동량 보존 법칙을 이용했을 때 이러한 것들이 가능해진다. 그리고 여기는 날개를 한번 볼게요. 날개 보니까 무엇을 주의하라고 나옵니다. 자, 중력장에서의 충돌과 운동량. 자, 여기서는 운동량이 보존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중력장이 뭐예요? 중력이 존재하는 곳이야. 그럼 외력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외력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운동량이 보존이 안 돼요. 운동량 보존 법칙의 조건은 외력이 존재하지 않을 때, R자임이 0일 때요. 하지만 중력을 계속 밟고 있으면 0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공을 위로 던진 거랑 공이 아래로 떨어지는 거랑 얘네의 운동량이, 그쵸? 부딪히고 나서 운동량 더한 거랑 같지 않다는 거. 알겠죠? 중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기도 개념 확인 문제 풀어보고 확인해 볼게요.